네, 안녕하세요. 일요일 날은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방송을 빵꾸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방송하는 날이 아닌데요. 제가 긴급히 제안 드릴 내용이 좀 있어서 방송을 켰습니다. 지금 아침 저녁으로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왜 심한지는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고요. 실제 사례를 들어가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나,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나름대로 제가 그동안 경험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런 상황,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좀 될 걸로 판단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바이오 노트라는 종목을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종목인지 또 유통 물량은 어느 정도인지 이거는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초간단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이오노트라는 종목은요, 지금 유통 물량이 한 10%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3개월 이내에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이 한 10%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기 한 10% 정도 되죠. 총 주식수가 한 1억이 좀 넘어가니까 한 1000만 주 정도 됩니다. 내용을 보면 기존의 구주가 한 2.29%, 그러니까 230만 주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모해서 가져간 외국인하고 개미 물량들이 830만 주 정도 됩니다. 8.17%죠. 그래서 2%, 8% 합쳐가지고 한 10% 정도 됩니다. 많은 물량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3개월 후쯤에나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물량도 크지 않아요. 5%, 4%, 3% 이렇게 해서 한 20% 정도가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그만큼 많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동물 진단 키트를 비롯해 가지고 코로나 19 진단 키트 같은 경우도 중간 원료들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회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기본적인 이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이오노트가 처음에 상장할 때는 한 6% 올랐어요. 보이시죠? 그 다음에 4.69%, 그 다음날 4.24%, 3.70%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도합 한 12, 13%가 빠져버린 거예요. 1000만원 정도 넣어놨다고 그랬을 때, 한 800 얼마 정도밖에 안 남아있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 이렇게 예상과 다르게, 하락이 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까? 이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 전제는요, 만약에 악재가 떠가지고 도저히 상승할 수 없다, 이랬을 때는 버려야 되죠. 그건 당연히. 악재가 떴을 때는. 근데 극복될 수 있는 악재이거나, 아니면, 종목은 좋은데, 분명히 상승할 거라는 자신감이 있는데,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매매를 할 때. 오늘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처음에 6% 올라갔다가 그 다음날 4%가 떨어져요. 자, 이렇게 떨어질 때요, 이 종목은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부분이 포인트예요. 자, 변동성이 심하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유통 물량이
한 10%밖에 안 된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궁극적으로는 원료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까지 염두에 두신 다음에, 자, 이렇게 하락했을 경우는 상승을 전제로, 상승할 거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는요, 추가적으로 매수하지 마세요. 절반 정도를 무조건 매도해 버리세요. 거래량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도 하락을 했죠. 그럼 그 다음날도 종가 부분에서 억울하긴 하지만 또 그 중에 절반을 매도를 해버리세요. 그럼 1000만원에서 500 정도를 매도해서 500 남았는데 500에서 또 절반을 매도하니까 250만원 정도만 남아있게 됩니다. 하락 이틀째는요. 그리고 또 3일째까지 떨어졌죠. 그 다음날도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250만원 중에서 또 절반 125만원을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1000만원 매수를 했는데 3일 동안 하락하면서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물량은 한 현재 150만원 정도 되겠죠. 근데 이 방식이요, 상승할 때는 조금 억울할 수 있지만 변동성이 심하다는 것은 일단 한번 하락한 종목은 지속 연일 하락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리스크 방어하기에는 굉장히 용이합니다. 훨씬 유리해요. 그리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을 파악을 해가면서 거래량이 현저하게 줄었을 때, 의미 있게 줄었을 때, 그때 현금화된 그 매도했던 금액을 가지고 다시 추가로 그때부터 매수에 들어가면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자, 예상과 다르게, 내 판단과 다르게 하락을 해버렸다. 그러면 추가 매수가 아니라, 설령 올라갈 종목이라도 추가 매수가 아니라 절반을 덜어낸다. 그 다음날도 떨어지면 또 종가의 절반을 또 덜어낸다. 그 다음날도 떨어지면 또 덜어낸다. 그 다음날도 만약에 떨어진다 그럼 더 덜어내야 돼요. 그러면 지금 거래량, 당연히 거래량이 지금 줄고 있잖아요. 그럼 거래량이 이렇게 줄고 있는데 최소 거래량, 그러니까 매도가 더 이상 안 나오는 지점이 어디쯤인지는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몰라요. 경험적으로만 알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판단하냐 그러면, 자, 이거는 종목별 투자자 지표입니다. 자, 볼게요. 자, 처음에는요, 당연히 외국인하고 기관에서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개미들은 샀고요. 근데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이것도 포인트입니다. 이런 거 보지 마시고 매도량만 집중해서 보세요. 그럼 여기 보면 중간 탭에 보면은 순매수, 매수, 매도 이렇게 나와 있죠. 매도를 누르세요. 매도를 누르고, 지금 이게 숫자가 크니까 일단 단주로 오지 말고 천주 단위로 오세요. 천주 단위로 해놓고 보면, 자, 개인들이 매도를 시작했죠. 다른 분석 하지 마세요. 매도만 보시는 거예요. 매도만. 자, 그러면 2300만 주 개인들이 첫날 매도를 했어요. 그 다음날 790만 주 매도를 했어요. 그 다음날 400만 주 매도를 했어요. 그 다음날 개인들이 300만 주 매도를 했죠. 물론 이 매도량은 사고팔고 걸 다 한 거기 때문에 실제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도하는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매도량은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매도량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요, 자, 2300만 주 매도, 그 다음에 790만 주 매도, 400만 주 매도, 그 다음에 300만 주 매도, 그 다음에 금융투자 같은 경우도 매도량이 줄고 있죠. 사모펀드 같은 경우도 매도량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개인들 걸 주로 봐요. 지금 여기에서 거래량이 많은 것은 개인들이기 때문에 개인들 거 주로 매도를 하는 애들이 개인들이기 때문에 개인들 거 매도량이 줄고 있는 부분을 보셔야 돼요. 자, 오늘까지 해서 380만 주까지 줄었어요. 그럼 이게 의미 있게 줄어드는 그 순간, 그러니까 자 2300만 주 매도를 첫날 했어요. 그 다음에 790만 주, 430만 주. 잘 판단하셔야 돼요. 700만 주에서 절반 매도량이 나왔죠. 그 다음에 매도량이 380만 주 나왔어요. 어제. 제가 봤을 땐 여기에서 내일 정도 되면은요, 매도량이 순수 매도량이 늘어나거나 줄어들든가 그럴 텐데요. 여기서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매도를 해주셔야 돼요. 다만 380만 주에서 현저하게 130만 주라든가 매도량이 100만 주, 150만 주 이 정도까지, 절반 정도까지 줄어들게 되면 그때는 터닝 포인트가 될 확률이 많아요. 이건 제 경험칙상 나온 결과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관적인 결과예요. 꼭 이렇다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이럴 때는 매도량만 집중적으로 보면서 매도가 많이 줄어드는 순간을 포착해야 돼요. 그건 일종의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매도량이 점차적으로 줄고 있다. 그러면은 오늘 같은 경우 380만 주까지 매도량이 줄었으니까 내일 매도량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더 매도를 해줘야 되지만, 비중을 줄여야 되지만, 만약에 매도량이 내일 현저하게 200만 주 또 150만 주 이 정도까지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동안 매도했던 비중을 줄였던 부분을 다시 또 보충을 해 나가시면 돼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식대로 하시면은요, 이 변동성 장세에서 물리는 경우가 현저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지만 체험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노트라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리뷰를 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감, 이 종목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 물량을 더 늘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이 중간 단계에서는요, 매도량을 체크를 하시면서 물량을, 비중을 오히려 줄여줘야 돼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리고 물량이 완전히 현저하게 줄었을 때 그때 다시 보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매매하는 방식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다르거든요. 다른데 지금 이 바이오 노트라는 사례를 제가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을 때 과감히 손실 부분을 인정을 하고 절반 정도를 매도치고, 그 다음에 봐야 될 것은 거래량을, 매도 거래량만을 집중적으로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비중을 조금씩 더 줄이는 거예요. 50%다 30%다 이 개념을 본인이 정하시고 추가적으로 비중을 줄여가면서 어느 때 늘리느냐, 현저하게 매도량이 줄었다고 판단이 될 때 그때 비중을 다시 늘려나가시면 됩니다. 물론 그때 비중을 늘릴 때도 분할해서 늘려가야겠죠. 자, 오늘은요, 매매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잠깐 초간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